할아버지가 소주병에 그것을 부어 넣는 순간 몰래 지켜보던 할머니는 배신감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새벽 6시 시골 마을 어디선가 수탉이 목청을 높여 울어댑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이른 아침 73세의 김순돌 할아버지는 벌써 잠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섰죠. 손에는 어젯밤 몰래 감춰둔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맛이야. 할아버지는 목을 뒤로 젖히며 소주 한 잔을 단숨에 털어 넣었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시원한 느낌에 절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로운 순간도 잠깐 뒤에서 날아오는 빗자루 소리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여보, 또 아침부터 술이야. 72세의 박복순 할머니가 호통을 치며 다가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자 할아버지는 허겁지겁 소주병을 등 뒤로 숨겼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할머니의 매서운 시선이 할아버지를 꿰뚫어 보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이건 비타민 음료야. 할아버지가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했습니다. 비타민이 40도나 돼. 할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할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저 해해 웃으며 고개만 극적일 뿐이었죠. 정말 이 양반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래.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며 빗자루를 휘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재빨리 몸을 피하며 밭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무릎이야. 할아버지가 과장되게 다리를 절뚝거리며 도망가는 모습을 보니 할머니도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가며 중얼거렸죠. 저 양반 정말 어떻게 해야 술을 끊을까? 할머니는 이미 50년 넘게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왔지만 아직도 남편의 술버릇을 고치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할아버지의 소주 사랑은 변함없었거든요. 한편 밭으로 도망간 할아버지는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 다시 소주병을 꺼냈어요. 아직 반 병이나 남아있는 걸 보니 마음이 든든했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밭에서 호미질을 하던 할머니 옆에서 할아버지는 물통인 척 가져온 소주병으로 또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도 오래가지 못했죠. 여보, 물 좀 달라고 할머니가 땀을 닦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황급히 진짜 물통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디 있더라?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서 진짜 물통을 발견하고는 재빨리 할머니에게 건넸죠. 고마워요. 할머니가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보는 왜 물을 안 마셔요? 더운데. 나는 괜찮아. 할아버지가 어색하게 대답하며 소주병을 더욱 꽁꽁 숨겼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죠. 시골 마을에서는 드문 일이었기에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돌려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그들의 집 앞에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45세의 김민수가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느라 바쁜 아들이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것이었죠. 어머니, 아버지. 민수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기쁨에 겨워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언제 왔어요? 미리 연락을 해주지 그랬어. 할머니가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첫마디는 예상과 달랐어요. 어머니는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아버지, 또 술 드셨죠? 냄새가 훤히 나는데요.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뭔 소리야? 나는 술 안 마셨어. 하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죠.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제가 코가 막힌 것도 아니고
이런 더운 날씨에 술을 마시시면 어떻게 해요? 에이, 소주 한 잔이 뭐가 어때서? 할아버지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할머니도 거들어 말했어요. 맞아요, 여보. 아들 말이 맞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알았어, 알았다고. 할아버지가 짜증스럽게 손을 흔들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이 걱정되는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다만 수십 년간 이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았죠. 민수는 부모님을 번갈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의 건강도 걱정이었지만 무엇보다 어머니가 받을 스트레스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의 잔소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술을 그렇게 드세요? 어머니 속 터지는 것도 생각하시고. 민수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어요. 할아버지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에이, 소주 한 잔이 뭐가 어때서? 젊은 놈이 말이 많아.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죠. 아들의 걱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평생 함께해온 소주와 이별하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혈압도 높으시고 당뇨도 있으시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할머니가 이때다 싶어 거들어 엄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또 술 마시면 밥도 안 줄 거고 집에서 잠도 재우지 않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짜 화가 섞여 있었어요. 세상에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할아버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문했습니다. 당연하죠. 50년 넘게 참아왔는데 이제 지쳤어요. 할머니가 두 손을 허리에 짚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본 민수는 속으로 어머니가 정말 화나셨구나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아내의 화난 얼굴과 아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번갈아 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앞으로 조심할게.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할아버지의 눈동자는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어요. 진짜로 술을 끊을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머릿속으로는 더 교묘하게 숨겨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대답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정말 다행입니다. 어머니도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아세요? 그래, 그래. 이제 됐으니까 집에 들어가자. 할아버지가 성급하게 자리를 정리하려 했어요. 사실 창고에 숨겨둔 소주병이 걱정되어서였죠. 할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경험상 할아버지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여보, 정말 진심이죠? 할머니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물론이지. 내가 언제 거짓말했나? 할아버지가 가슴을 펴며 당당하게 대답했지만 그 순간 창고 쪽을 슬쩍 흘끔 보는 걸 할머니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양반 또 뭔가 꾸미고 있구나.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더 지켜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할아버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슬금슬금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느라 바쁜 척하며 할아버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농기구 좀 정리해야겠네. 할아버지가 혼자 중얼거리며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 깊숙한 곳, 낡은 비료포대 뒤편에 숨겨둔 소주병이 반짝였어요. 할아버지는 주위를 살핀 후 재빨리 소주병을 꺼냈습니다. 한 병을 단숨에 비우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아, 역시 이 맛이야. 할아버지가 입맛을 다시며 감탄했어요. 이제 중요한 작업이 남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창고 한쪽에 있던 물동이에서 물을 떠와 소주병에 조심스럽게 부어 넣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완벽하지.
혼자 중얼거리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급하게 물을 부어서 병 입구로 넘쳐 흘렀거든요. 아이고, 할아버지가 황급히 행주로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니 소주병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할아버지가 균형을 잃으며 휘청거렸습니다. 한쪽 발로만 서서 소주병을 받으려 하다가 완전히 헛발질을 했죠. 마치 서커스 고개를 하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때 할머니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쿵.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할아버지는 더욱 당황했어요. 재빨리 소주병을 원래 자리에 숨기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뭐 하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창고 밖에서 들려왔어요. 할아버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삽 좀 찾고 있어.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져 있었죠. 삽은 저기 걸려 있는데요. 할머니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래. 하하. 할아버지가 어색하게 웃으며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바로 그때 민수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요? 할아버지는 더욱 당황했어요. 아, 그냥 창고 안이 좀 더워서. 민수가 이상하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슬쩍 다가가서 귓속말을 했어요. 너만 입 닫으면 몰라 하며 장난스럽게 윙크를 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아버지는 방금 전에 안 마신다고 하셨잖아요. 뭘 안 마셔? 나는 물밖에 안 마셨는데? 할아버지가 능청스럽게 대답했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성공적인 작전을 마친 것처럼 뿌듯해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 양반 또 무슨 짓을 했구나. 하지만 아직은 모른 척하기로 했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이 찾아왔으니 특별한 상을 차려주고 싶었거든요. 부엌에서 나는 지글지글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어요. 아들도 왔으니 오늘은 삼겹살도 구워주고. 할머니가 혼자 중얼거리며 고기를 썰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죠. 된장찌개도 푸짐하게 끓이고 김치전도 부치고 심지어 나물까지 여러 가지 무쳤어요.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푸짐한 저녁상인데 창고에서 마지막 소주 한 병을 다 마셔버린 게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날에 술 한 잔 없이 어떻게 저녁을 먹나 싶었거든요. 민수는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부엌을 기웃거렸어요.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아니야. 아들은 그냥 쉬고 있어. 할머니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편히 쉬어야지. 할머니는 정말 기뻤어요. 바쁜 아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찾아와 주다니 어찌나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의 술 문제로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늘만큼은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괜히 창고에서 다 마셔버렸나? 혼자 중얼거리며 아쉬워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날에 술 없는 저녁이라니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거든요. 아버지, 뭐 그렇게 아쉬워하세요? 민수가 아버지의 시무룩한 표정을 보며 물었어요. 아, 그냥 오늘같이 좋은 날에는. 할아버지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솔직히 술 한 잔이 그리웠거든요. 민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걱정스러웠어요. 아버지, 아까 안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드디어 할머니가 뜻밖의 선언을 했습니다. 여보. 할머니가 부엌에서 큰 소리로 불렀어요. 왜?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아들도 왔고 하루 종일 술 안 마셨으니까.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소주 한 병 허락해 줄게.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큰일 났다. 속으로 중얼거리며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창고에 있는 소주병에는 이미 물만 들어있다는 게 생각났거든요. 마지막 한 병을 다 마시고 물을 채워 넣었던 게 화근이었어요. 민수는 아버지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겨우 참고 있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돌리며 어깨를 들썩거렸습니다. 창고에서의 일을 다 봤거든요. 할머니는 그런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며 어리둥절했어요. 왜들 그래요? 술 마셔도 된다니까 좋아해야 할 텐데. 고개를 갸우뚱하며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 고마워.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하지? 하며 절망적인 기분이었어요. 할머니가 주방에서 소주병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할아버지가 창고에서 물을 채워 넣은 그 병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병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쩌다가 하필 그 병을 가져오게 된 걸까요? 자,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네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소주병과 잔들을 식탁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병 안에 투명한 액체가 살랑살랑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래. 고마워.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야 했지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보, 삼겹살 맛있게 구워졌어요. 할머니가 지글지글 소리나는 고기를 젓가락으로 뒤집으며 말했어요. 고소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속으로 웃음을 참느라 혼이 났어요. 창고에서 할아버지가 물을 부어넣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고개를 돌려 웃음을 숨기려 했지만 어깨가 들썩들썩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들아, 왜 그렇게 웃고 있어? 할머니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서 기분이 좋아서요. 민수가 어색하게 대답하며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할머니는 고기를 정성스럽게 상추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자, 먼저 잡수세요. 쌈을 만들어 할아버지 앞으로 내밀었어요. 고마워.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쌈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소주병을 들어 올렸어요. 이런 맛있는 고기에는 역시 소주 한 잔이 있어야죠.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의 잔에 소주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찰랑찰랑 투명한 액체가 잔에 부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 아들도 한 잔. 할머니가 민수의 잔에도 똑같이 따라주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여전히 웃음을 참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앞에 놓인 잔을 바라보며 절망적인 심정이었어요. 어떻게 이 투명한 맹물을 소주인 척 마셔야 할까요? 게다가 할머니가 직접 따라준 술을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자맛있는 고기도 있겠다. 한 잔 쭉 드셔요. 할머니의 재촉에 할아버지와 민수도 어쩔 수 없이 잔을 들어 올렸어요. 할아버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민수는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억누르느라 얼굴이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오늘이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할아버지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어요. 건배. 세 사람의 잔이 딸랑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였지만 할머니와 아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받으며 어쩔 수 없이 잔을 입에 댔어요. 첫 모금을 삼키는 순간 예상했던 대로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맹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억지로 소리를 냈지만 얼굴 표정은 미묘하게 일그러졌어요. 평소 소주를 마실 때의 시원한 느낌 대신 밋밋한 물맛만 느껴졌거든요. 민수도 함께 잔을 입에 댔는데 마찬가지로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물이었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아버지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에 크아 하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이제 같은 처지가 되어버린 걸 깨달았죠. 할머니만 홀로 모르는 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 둘 다 정말 맛있어 하네요. 할아버지는 들키지 않으려고 능청스럽게 연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얼굴은 계속 떨떠름한 표정이었죠. 아, 맛있네. 아우, 달다. 어색하게 웃으며 엄지까지 척 들어 보였습니다. 민수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연기에 동참했어요. 네, 정말 부드럽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버지, 이게 뭔 상황이에요? 하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가 술이 그렇게 좋아요? 맛있죠? 할아버지는 더욱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맛있어. 목 넘김이 좋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도 덩달아 거들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어머니. 정말 깔끔한 맛이에요. 하지만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잔에도 조금 따르며 말했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에는 저도 한잔 해야겠어요. 뭐라고? 아니야, 당신은 술 마시면 안 돼. 할아버지는 당황하며 잔을 뺏었어요. 민수도 역시 당황하며 어머니 술도 못 드시는데 갑자기 웬 술이에요? 라며 말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와 아들을 보며 알듯 모를 듯 미소를 지으며 소주병을 다시 들어 올렸어요. 그럼 한 잔 더 잡수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할아버지와 민수는 동시에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한 잔도 힘든데 또 한 잔이라니.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해했어요. 아니야. 그만. 할아버지가 황급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 실수가 생기고 말았어요. 팔꿈치가 소주병을 건드린 것이었죠. 병이 뒤뚱거리며 넘어지려 하자 할아버지가 잡으려다 오히려 완전히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싹. 투명한 액체가 식탁 위로 철철 흘러내렸어요. 모든 사람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엎질러진 액체를 바라보는 세 사람의 표정이 제각각이었어요. 할머니가 바닥에 흘러내린 액체를 내려다보더니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 하차봤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게 물이네. 할아버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게 하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제 정말 들통난 것 같았어요. 민수도 덩달아 당황하며 어머니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할머니가 웃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사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 할아버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여보가 창고에서 뭘 하는지 다 봤어요. 할머니가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머리를 극적이며 민망해했습니다. 들켰구나. 미안해. 그런데 말이에요.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진짜 소주병을 들고 나왔어요. 오늘은 정말로 우리 아들도 왔으니까 진짜로 한잔 해봐요. 할아버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는 몰래 마시지 말고 마시고 싶으면 나한테 말하세요. 하루에 한 잔씩만요. 민수가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현명하세요. 할머니가 진짜 소주를 따라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소주 냄새가 진동했어요. 자, 이번엔 진짜 건배. 할머니가 잔을 들어 올리며 밝게 외쳤습니다. 세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딸랑. 할아버지는 진짜 소주를 마시며 탄성을 질렀어요. 이 맛이야. 역시 진짜가 최고지. 민수도 아버지 정말 좋아하시네요 하며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가족 모두가 함께 웃으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가 또 마당에서 몰래 뭔가를 마시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여보, 또 몰래 마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손에 든 건 우유팩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우유야. 맛 좀 봐봐. 할아버지가 황급히 변명했어요. 할머니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유도 못 믿겠네요. 혹시 우유팩에 소주 넣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 우유라고.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외치며 우유를 쭉쭉 마셨어요. 민수가 창문에서 이 광경을 보며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은 할아버지의 변명하는 소리와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시골 마을 아침 공기에 정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김순돌 할아버지의 몰래 마시기와 박복순 할머니의 눈 감아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았어요. 여러분, 김순돌 할아버지의 좌충우돌술 숨기기 대작전 어떠셨나요? 할아버지의 엉성한 연기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훈훈한 결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댓글로 여러분만의 재미있는 가족 에피소드도 들려주세요. 혹시 할아버지처럼 뭔가를 몰래 숨기다가 들킨 우픈 경험이 있으시다면 더더욱 환영이에요. 그리고 이런 따뜻하고 유쾌한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